제가 준비한 선물은 3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2월 무료 추천주는 일동 제약이었고요. 매수가 34,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저도 현재 50% 이상의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2월 일동 제약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3월 달에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종목은 바로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세력 매집주. 그리고 이 종목은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이 메이저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으며 3월 중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3월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자, 010-7752-4774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3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자, 2월 달에 일동제약 종목을 놓치신 분들 3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황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을 했죠.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시간 휴전 협상을 종료하고 2차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1차 회담에서 두 나라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또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그 소식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라는 민간 지역을 폭격했다고 오늘 오전 11시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폭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고 그렇지만 주요 도시에서의 전쟁은 약간의 소강 상태가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군도 어느 정도 이 전력을 좀 닫아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사실상 진 게 아닌가라고도 보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핵 전술, 뭐 이런 미사일 폭격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푸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일단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된다. 러시아 진공폭탄 사용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푸틴의 정신 상태를 주요 변수로 주목하기도 했다. 자,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총 쏘는 사건이 뭐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처럼 뭔가 푸틴한테 내부적으로 어떤 뭐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 간략한 어떤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2차 2차 회담을 앞두고 지속적인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폭격도 주고받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러시아에서 고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동결했어요. 원래는 푸틴은 안 했고 푸틴 주요 인물 몇 명만 좀 했었는데 푸틴이든 러시아든 싹 다 제재를 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제재까지 걸어서 가스, 에너지, 자원들 이런 것까지도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그 전쟁을 강하게 딱 쳤어요. 선제 공격도 하고 뭐 폭격도 쓰고 전투기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저 작은 우크라이나 하나를 뽀개지 못했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인지를 했어요. 러시아의 전쟁 능력 저거밖에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방이 강한 제재가 또 들어가는 거고 뭐 핵이 만약에 지금 핵을 러시아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해서 실제적으로 핵 타격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뭐 나토군이라든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시아에 집중 타격을 만약에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손도 못 쓰고
그냥 괴멸해 버릴 수도 있다고 미국은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밥줄을 끊고 모든 라인을 끊어버려서 러시아가 자멸할 것을 기대하고 러시아가 군을 철수할 거를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황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든 간소화되든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LNG선으로 이제 운박하는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그런 LNG선 뭐 선박 관련된 해운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나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광물주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흑토지대에서 빵 같은 걸 생산하지 못했을 때 어떤 뭐 사료주, 비료주 뭐 이런 곡물주들이 수혜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시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결국 원전에 반응을 했습니다. 원전주 동반 급등을 했는데 원전이 주력이라는 대통령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9일 날 무엇이 있죠? 바로 대선.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고집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탈원전이 아니라 갑자기 원전이 주력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래에 있는 분들은 뭐야? 집 갈 때 돼서 자, 우리가 그러죠. 말년병장이 뭐 시키면 듣습니까? 아, 집에 나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이 집에 들어올 주인이 누군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윤 씨가 있고요, 이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씨와 윤 씨의 정책 방향이 너무나 확고하죠. 이 씨는 원전 확대는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윤 씨는 원전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자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윤 씨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결국 원전은 또 정책 수혜주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당선이 되면 이 원전이 죽을까요? 자, 일단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리스크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원전이 주력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시세를 한번 내기에는 충분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다음 대선에 달려있는데 윤 씨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당선된다면 원전이 죽을까? 우리는 리스크를 봐야 됩니다. 전쟁이 수혜를 받았을 때 원전까지도 수혜를 지금 받는 모습이에요. 왜? 가스가 부족해지고 석유가 비싸지고 그런 상황에서 원전이 에너지원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원전이 전쟁 수혜가 됐는데 전쟁이 끝나면 원전이 문제가 있을까? 이 씨가 당선이 되면 원전에 안 좋은 게 생길까?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 씨가 당선이 돼도 원전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했지 원전을 쓰지 않는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윤 씨가 당선되는 것보단 우려라는 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단 구조적인 성장성이 있는지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을 바꾼 상황에서 자, 전쟁적인 수혜가 똑같아요. 전쟁이 끝난다고 원전이 무너질까? 전쟁이 끝난다고 원전이 다시 필요 없어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나 사상 최대치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두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여기 있다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스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는 가스가 유가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가 가스를 올린다 이게 아니라 가스가 오르면 유가가 비싸도 유가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석유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간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북한, 이란, 이제 러시아까지예요. 그런데 이 이란이 석유를 늘려달라 이런 것 때문에 핵 합의를 또 하러 왔죠. 그동안 스위프트 제재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란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큼 나요.
그냥 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대륙만큼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는 나라 지금 다시 석유를 늘려주면 조금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이게 항상 참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오를 것 같고 막 내릴 것 같지만 이란이 이걸 다시 생산하는데 3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지금 가스관이 지금 러시아로 가는 이게 있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지금 뒤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가스관이. 근데 우크라이나 쪽 가스관을 터뜨렸고 여기를 위로 러시아에서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노르트 스트림은 막아버렸어요. 지금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이미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가스 가격 폭등에 유가 가격 폭등 거기에 원전 필요성 대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전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안 하고 이제 와서 합니다. 엄청난 대란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채권단을 졸업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블랙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블랙록이 예전에 두산 퓨얼셀에도 투자했던 거 아시죠? 이 블랙록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산 퓨얼셀을 6%까지 지분을 늘렸다가 줄여서 그 이후에는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블랙록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이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만 뽑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올 연초에도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자 블랙록이 만약 두산중공업을 매수한다면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원전 모듈이나 이런 해상풍력 등등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정말 수혜가 60년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가볍게 한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주가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그어둔 1년선, 2년선이에요. 자, 1년 동안, 2년 동안 보유했던 분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매물이 있겠죠. 왜?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오면 이렇게 매물을 쳐낼 수 있으니까 매물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는 시기인데 이걸 그대로 소화한 그런 구간이다. 자, 앞으로 25,000원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로 얼만큼 뻗어나갈지 저는 기본 3만원이라는 목표가 제시하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